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전이라고 하면 어떤 전투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함대들이 격돌했던 그 순간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전으로 기록된 한 전투에서는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한쪽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했고, 놀랍게도 다른 한쪽 역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으니 말입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승리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승리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명확한 승패조차 가려지지 않았던 미스터리한 해전, 바로 유틀란드 해전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전투의 뒤편에는 어떤 인간적인 전략적 판단들이 숨어 있었고, 그 결정들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함께 그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 볼까요?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리더의 결정이 수십만 명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했는지, 그리고 승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초 전운이 감돌던 유럽의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유럽의 강대국들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해군력 증강은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해상 강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신흥 강국 독일은 이에 도전하며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시기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인 전함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드레드노트급 전함입니다. 강력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한 이 거대한 철갑선들은 이전까지의 모든 전함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죠. 영국은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원조이자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해상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함대, 즉 그랜드 플리트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의 제왕다운 이용을 뽐냈죠. 반면 독일은 대양함대, 즉 하이시즈 플리트를 빠르게 증강하며 영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독일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영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를 뚫고 영국 본토로 향하는 보급선을 위협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죠. 영국은 당연히 독일 해군을 바다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해상 패권을 굳건히 지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거대 함대는 언젠가는 반드시 격돌할 운명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916년 5월 31일 북해 유틀란드 반도 인근 해상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유틀란드 해전이죠. 이 전투는 독일의 라인하르트 세어 제독이 이끄는 대양함대와 영국의 존 젤리코 제독이 지휘하는 대함대가 정면으로 맞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데이비드 비티 제독과 독일의 프란츠 히퍼 제독이 이끄는 순양함대까지 가세하며 수십 척의 거대한 전함과 순양함들이 한데 뒤엉켜 싸우게 되는 문자 그대로 거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투는 영국의 비티 제독이 이끄는 순양함대와 독일의 히퍼 제독이 이끄는 순양함대의 우발적인 조우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교전으로 여겨졌지만 이내 양측의 주력 함대까지 끌어들이는 거대한 충돌로 번졌습니다. 초기 교전에서 영국 순양함들은 독일의 포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양측 지휘관들은 상대방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해상의 안개와 연기, 그리고 부정확한 보고들은 전장의 상황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고요. 이처럼 불확실성 가득한 상황 속에서 지휘관들의 순간적인 판단 하나하나가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었답니다. 이제 막 운명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네, 이제 막 운명의 서막이 열린 해상에서 거대한 함선들이 서로를 향해 맹렬한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비티 제독이 이끄는 전투 순양함대는 독일의 프란츠 히퍼 제독 함대와 마주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죠. 바다는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고 갱음은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초기 교전은 영국 함대의 뼈아픈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순양함들의 정교하고 강력한 포격에 맞서 영국의 전투 순양함들은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드러냈거든요. 특히 인디패티거블과 킨메리 같은 함선들이 연달아 격침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철갑선들이 눈앞에서 폭발하며 침몰하는 모습은 전장의 병사들에게 깊은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동료 함선들을 보며 살아남은 이들은 망연자실했을 테죠. 이러한 치명적인 손실은 단순히 운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전투 순양함들은 속도를 중시한 나머지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았고 탄약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불꽃이 장갑을 뚫고 탄약고로 옮겨붙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이른바 플래시 파이어에 매우 취약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 전함 내부의 통신체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술적 판단과 위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이나 준비 부족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주력 함대를 이끌던 양측의 총사령관, 영국의 존 젤리코 제독과 독일의 라인하르트 세어 제독은 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육상전과 달리 시야가 제한적이고 무선 통신마저 불안정했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했거든요. 젤리코 제독은 BT 제독으로부터 불확실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보고들을 받으며 독일 함대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알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았죠. 세어 제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영국 함대가 얼마나 큰 규모로 다가오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양측 사령관은 단편적인 정보와 제한된 시야 속에서 자신들의 함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과연 전면전을 벌여야 할지 아니면 후퇴해야 할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은 지휘관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안대를 쓰고 수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젤리코 제독은 영국 해군의 오랜 전통과 명예를, 세어 제독은 독일 제국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함교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과연 이 안개 속에서 두 제독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거대한 함대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거대한 함대가 서로를 향해 다가서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해전이 그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전함들이 거대한 강철 괴수처럼 북해의 파도를 가르며 격돌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젤리코 제독이 이끄는 영국 대함대, 그리고 세어 제독의 독일 대양함대가 드디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야가 트이면서 젤리코 제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해전 전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티자 횡단 전술을 펼쳤죠. 마치 거대한 붓으로 바다 위에 T자를 그려내듯 영국 함대는 독일 함대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일렬로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 함대의 모든 주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독일 함대가 제한된 일부 함포만으로 응수해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젤리코 제독의 함대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독일 함대의 머리 위를 내리치려는 형국이었던 거죠. 이 순간 바다는 그야말로 거대한 포탄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옥도로 변해버렸을 겁니다. 수십 척의 전함들이 뿜어내는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포격 소리가 북해 전체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물기둥이 사방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포탄이 명중할 때마다 함선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폭발했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죠. 이처럼 압도적인 화력 속에서 독일 함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어 제독은 자신의 함대가 영국 함대의 집중포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괴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어 제독은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전투 회전이라는 기동을 명령했죠. 이는 함대 전체가 일제히 180도 선회하여 포화를 피하고 연막 속으로 사라지는 극히 위험하면서도 대담한 전술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수십 척의 전함들이 마치 한 몸인 양 일제히 회전하며 포연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움직임은 영국 함대의 집중 포화에서 벗어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는 기가 막힌 선택이었죠. 젤리코 제독은 눈앞에서 독일 함대가 사라지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잠시 숨을 돌린 세어 제독은 다시 한번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대를 다시 영국 함대 방향으로 돌려 기습적인 역습을 시도했죠. 이는 젤리코 제독의 허를 찌르는 움직임이었고 독일 함대는 다시 한번 영국 함대의 전열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젤리코 제독 역시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티자 횡단 전술을 펼쳐 독일 함대를 포위하려 했고 세어 제독은 다시 한번 전투 회전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체스 게임 같았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해전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탐조등이 어둠을 가르고 적함을 찾아 헤맸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포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양측 함대는 서로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오인 사격과 아슬아슬한 충돌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둠은 지휘관들의 시야를 가렸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 하나하나가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죠. 이 야간 교전은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혼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젤리코 제독은 밤 동안 독일 함대가 자신의 함대 사이를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일 함대가 북쪽으로 우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방향으로 함대를 전개했죠. 하지만 세어 제독은 과감하게 영국 함대의 후방을 뚫고 지나가 독일 본토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영국 함대 일부는 독일 잠수함의 위협을 우려해 기동의 제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독일 함대는 예상치 못한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양측 지휘관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읽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미묘한 순간의 판단과 오해 속에서 갈렸던 겁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북해의 넓은 바다 위에는 전율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날 밤에 격렬했던 전투가 남긴 흔적들이 마치 폭풍이 핥히고 간 듯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죠. 부서진 잔해들, 기름띠, 그리고 침몰한 함선들의 흔적이 참혹한 전투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양측은 자신들의 함대를 다시 수습하며 본국으로 향했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전투의 진정한 승자인가 하는 논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전이 끝나고 다음 날 놀랍게도 양측 모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먼저 독일은 영국 함대보다 적은 수의 함선을 잃고도 더 많은 영국 함선을 격침시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영국이 자랑하던 전함과 순양 전함을 여러 척 수장시킨 것은 분명한 전술적 우위였죠. 전장에서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이 승리자라는 단순한 논리로만 본다면 독일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반면 영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독일 대양 함대를 항구에 가두어두고 해상 봉쇄를 성공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죠. 비록 더 많은 함선을 잃었지만 독일 함대가 북해로 다시 진출해 영국의 해상 지배력을 위협하지 못하게 막아냈다는 점이 바로 영국의 승리 선언 근거였습니다. 결국 유틀란드 해전은 누가 전술적으로 우세했는지와 누가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싸움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유틀란드 해전은 전술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라는 모호한 결과를 남기면서 이후 1차 세계대전의 해상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해군은 대양 함대의 전면적인 전투로는 영국 해상 지배력을 꺾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영국 역시 대규모 함대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교훈을 얻어 이후 함대 보존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유틀란드 해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해군 교리에도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전함들의 이용 뒤에 가려졌던 순양 전함의 취약성, 그리고 야간 전투의 예측 불가능성 등은 미래 해전의 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죠. 이 전투는 성공과 실패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단정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충돌이었지만 그 결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유틀란드 해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리더가 내리는 결정의 무게, 그리고 승패의 기준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복합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니까요. 이 역설적인 승리의 기록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며 패배는 또 무엇일까요? 유틀란드 해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고 있는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